내가 걸린 질병이 우리 집 고양이에게 옮길 수도 있다는 사실. 안녕하세요, 미영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오늘 내용이 엄청난 내용입니다. 여러분, zoonosis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걸릴 수 있는 질병. 하지만 최근에는 우리가 가족처럼 돌보는 반려동물들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리버스 주노시스, 사람으로부터 반려동물이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질병들에 대해서도 재조명이 되고 있다는 사실.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질병들 증상별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입니다. 열이 나고 기침, 콧물, 가래, 감기 증상에 의해서 고양이들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A형 독감,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고양이에게 전파됐던 게 보고가 됐고요. 실제로 오리건에서는 A형 독감에 걸린 보호자의 고양이가 감염 이후에 폐렴으로 사망했다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얼마만큼 흔한 일인지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는데요. 고양이한테 심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 자체는 아직까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몇 연구에서는 독감이 되게 유행했던 시기가 지나고 났을 때 꽤 높은 비율로 독감에 대한 항체가 고양이에게서 확인이 됐다. 반대로 말하면 가볍게 앓고 지나갔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주노시스에 비해서는 연구 자체를 조금 덜하는 편이다. 그래서 딥하게 파보면 생각보다 더 많은 비율로 고양이들도 감염됐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또 이런 감기 증상을 유발하는 균 중에는 결핵균, 이 결핵균에 감염되면 폐에 뭔가 결절이 생긴다거나 기침을 막 하다가 나중에 피를 뿜고 막. 근데 이런 결핵의 경우에도 인간으로부터 반려동물에게 감염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니까요. 심한 감기 증상, 유행하는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해서 감기가 유발됐을 때 고양이에게 전파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려해 보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아이고 배야! 안실금. 배탈, 식중독, 구토, 설사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균들, 가장 흔한 균들이 살모넬라. 그렇죠. 살모넬라, 우리가 흔히 아는 식중독균이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언제 유행하냐면 복날에 되게 많이 유행해요. 캠필로박터균. 복날에 우리가 많이 먹는 게 닭이잖아요. 근데 이 생닭에 보통 캠필로박터균이 잔존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열에 되게 약해서 잘 익혀서 먹기만 한다라고 하면 캠필로박터균이 식중독을 유발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감염이 될까요? 생닭을 만진 손이 어딘가를 만졌을 때 거기에서 균들이 떨어져가지고 식중독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기본 지침들이 다 나와 있어요. 처음에 생닭을 만진 장갑은 계속 쓰지 않는다라거나, 야채를 쓰는 도마와 닭을 자를 때 쓰는 도마는 나눠서 쓴다라거나, 익혀서 먹는 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끔 생식을 하는 경우, 생식의 위험성은 결국 이런 식중독균에 고양이가 노출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설사, 고열 또는 폐혈증까지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식중독에 걸렸어. 화장실 갔다가 나왔는데 손 안 씻었어. 고양이 예쁘다고 만졌어. 그럼 고양이는 뭐 하죠? 그루밍 하죠. 나는 S 살모넬라 먹어야지. 난 C 캠필로박터. 그리고 조금 이제 요거는 좀 특수한 경우기는 한데 원충이 있습니다. GRDR라고 하는 원충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처럼 정수가 잘 되는 국가에서는 감염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수가 잘 되지 않는 개발도상국 같은 곳에서 우리가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갑자기 배탈이 나, 설사나, 이런 경우는 혹시 모릅니다. 이 원충이 내가 감염돼서 우리 집 고양이한테도 옮겨갈 수도 있죠. 자, 다음은 피부 질병입니다. 윙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곰팡이균이 이제 사람이 감염되고, 감염이 되면 이렇게 동그랗게 피부염이 발생하면서 수포가 생기고 거기가 부분이 뭐 미친 듯이 가려우는데, 보통 일반적인 고양이들이 쉽게 이게 옮기느냐? 그렇진 않아요. 고양이들은 피부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바로 이게 옮겨가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잘 옮기느냐면, 우리 집 고양이가 2살 미만이야. 완벽한 피부 면역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고양이가 최근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 이사를 해서 적응을 하고 있어. 상처 부위가 있을 때, 또는 FELV라고 하는 고양이 백혈병, 면역력이 떨어지는 질환, 또는 너무 노령묘야, 늙었어, 이런 경우에는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곰팡이성 피부병이 옮겨간다고 해서 생명하고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약효과, 먹는 약 잘 활용하면 요거는 좋아질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 포자라는 거, 공기 중에 그냥 날아다녀요. 또 여기저기 털에 붙어있고 옷에 붙어있고 하다가 기회만 되면 아싸! 진균! 이렇게 곰팡이가 이렇게 다
다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됐든 고양이 됐든 곰팡이에서 피부병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날마다 환기 깨끗이 하시고요. 먼지 탁탁탁 다 털고 이 진공청소기로 항상 잘 빨아들여야 됩니다. 좀 어려운 피부 질환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MRSA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메틸실린 레지스턴트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항생제 내성이 생긴 내성균.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는 황색 포도상 구균이라고 해서 얘 면역력 떨어지기만 해봐, 내가 빨리 감염시켜가지고 감기 악화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항상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재균이에요. 근데 이 상재균의 경우에 보통은 건강한 상태에서 문제 유발을 안 하겠죠. 그리고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항생제를 쓰면 쉽게 나아야 되는데 이게 좋아지질 않는 거지. 평소에 항상 이게 항생제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엄청 강한 애가 된 거야. 근데 일반인들이 항상 항생제에 노출될 일이 있나요?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의료업에 종사하면서 평소에 이제 이런 항생제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메틸실린의 저항성이 있는 황색 포도상 구균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꽤 높아집니다. 문제는 이 균이 반려동물한테 감염이 되는 경우에 처음에는 가벼운 피부염, 뾰루지처럼 처음에 났어요. 근데 다른 때는 하루 이틀이면 나았는데 이게 자꾸 안 좋아져. 병원에 가서 그래도 잘 안 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의심해봐야 되는 게 저항성 있는 슈퍼박테리아가 감염된 건 아닌가. 특히 보호자가 의료계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 바로 슈퍼박테리아한테 드는 항생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맞는 항생제를 사용해야만 이 피부병이 치료가 되지, 안 그러면 계속 문제를 유발하는 거예요. 혹시 사람 충치가 고양이한테 옮을 수도 있나요? 고양이들, 구강 내에 있는 균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본 게 있어요. 보니까 사람에서 충치를 유발하는 메인 균들이 고양이 구강 내에서는 확인되지가 않습니다. 구강 환경이 서로 좀 다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의 원인균이 넘어가서 고양이에서 충치를 유발한다? 이거는 확률적으로 너무 떨어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고양이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맛에 대한 미래가 따로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맛 선호도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과일 막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당류를 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기본 구강 내의 마이크로바이옴 구성 자체는 인간에서의 충치 원인균이 살 수 없는 환경이다 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마음껏 물고 빨고 해도 되겠네요. 하지만 이 고양이의 구강 내에는 파스트렐라 뮬토시다라고 하는 인간한테 감염될 수 있는 그런 균이 있습니다. 사실은 서로 물고 빨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중보건학적인 개념에서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물고 빨고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빨이라도 잘 닦아.